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 헌재 재판관 2명을 했고 마은혁, 정계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조한창 3명을요 한덕수, 대응복이 계속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문회는 졸속으로 박지원이를 내세워가지고 박지원 오전 오후에 그 다음 주 월화 끝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검증을 해보니까 두 후보 모두 엄청난 결격자입니다. 아예 뭐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자들에게 임명권이 있다 한들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결격자다. 이거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이거 저 정계선 후보는 방송을 이미 따로 했죠. 남편 황필규가 지금 현재 그 탄핵소추인단 국회 탄핵소추인단 변호인단이 17명 중에 거기 공동대표 그런데 김이수가 있잖아. 김이수 이자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한 자입니다. 근데 김이수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공감의 그 정계선 후보의 남편 황필규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남편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인단이고 부인은 판사를 하고 재판관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그래서 이제 정계선 안 된다. 이걸 제가 따로 자세하게 방송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마은혁은 되느냐? 마은혁 이자도 그 엄청난 더 판결 성향만 보면 뭐 둘 다 자판인데요. 더 노골적으로 자판은 마은혁입니다. 정계선도 운동권 자파지만 제가 잘 아는 근데 마은혁은 더 심해요. 개인적으로 저 마은혁은 잘 알죠. 왜냐하면 신림동에서 제가 28기 때 신림동에 그 강의할 때 제 학원에 같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29기 나이는 엄청 많아요. 만 61세인데 근데 그 연수원은 저보다 1년 후배입니다. 1년 후배예요. 97년에 시험 되고 저는 96년에 되고 그러니까 마은혁은 오래전부터 또 제 학원에 그 호영호재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엄청난 좌파 운동권 출신 판사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상당히 편향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자리는 몰라도 헌법재판관은 우리 헌법을 균형 있게 해석해야 되는데 아예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런 걸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헌재잖아. 근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게 마은혁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뭐 저는 공과 사를 떠나서 사적으로 제가 마은혁 판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으로 본인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인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옛날에 했던 근데 어떻게 지금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재판관이 된단 말입니까? 본인 스스로 고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결격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은혁 판사는요. 그러면 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게 어떤 활동이냐? 그걸 말씀드리면요. 마은혁 판사가 이분이요. 마은혁 판사는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8일학번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서 정치학과 8일학번 나이가 많죠? 근데 87년 있잖아요. 그때 87년 6.29 선언 나오고 87년 우리 대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 87년 있잖아요. 그때 87년에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입니다. 인민노련 다른 말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약칭으로 이제 인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여기 출신이에요. 근데요 인민노련 이거는 이제 어떤 단체냐? 인민노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산화 통일, 사회주의를 실현해서 이를 바탕으로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족해방, 미국의 식민지라 이거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전개하던 어떻게 보면 아주 과격한 여러 이제 운동권 단체 중에 가장 과격하다는 평가를 받던 이런 단체입니다. 과격한 좌익혁명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에서 마은혁 판사는요,
이 단체에서 가장 주도를 한 거예요. 왜? 교육과 선전활동을 담당했으니까. 교육을 담당한다는 말은 책임자는 뜻이에요. 선전활동하고 선전선동. 왜? 서울대 정치학과 노선이니까 얼마나 대물 운동권 골수니까 선전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한마디로 내란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 내란의 수계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서 공산화 통일하자. 이게 내란이잖아요. 이게 수계 우두머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내란에. 근데 무슨 내란죄를 판결을 해. 아니 내란죄로 전과 처벌받은 전과자가 재판관이 돼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다.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코미디 아니냐고. 어떻게 이걸 판단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본인이 내란의 수괴였다니까? 마은익 판사가? 그거 노잖아요. 그때 노회찬 돌아가셨죠. 그 드루킹 사건의 그 돈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했다 뭐 이런 노회찬 의원 있잖아. 노회찬 의원의 인터뷰에 하면 이 단체가요. 반국가 단체로 이제 그 국가전복 19명이 구속되고 19명. 그 중에 그 사법시험에 3, 4명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은혁이다. 이 말입니다. 마은혁. 19명이 구속된 이 단체의 수괴다 말이야. 수괴 우두머리. 그 이후에 87년대에 활동하고 그 이후에 마은혁이가 91년도에 인민노련, 이 단체가 이제 정당도 만들거든요. 한국노동당을 만들 때 그때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그 92년에는 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거기도 정책국장으로 참여한 골수운동권. 이걸 하다가 나중에 29기라 그랬잖아요. 저보다 1년 후배. 그래서 이제 97년에 사법고시에 붙은 판사가 되는데. 근데 이 판결도 황당해요. 옛날에 이거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때 그 강기갑이라고 활극 벌인, 왜 그때 우리 2008년도인가 국회에서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태그 안 하고 태그부릉 활극을 벌인 민노당이 항상 그 한복, 우리 하얀하게 한복 있는 그 경남 이방호하고 붙은 그 사천인가? 그게 있잖아. 강기갑인가? 그 12명이 막 난동을 벌였잖아요. 새벽까지 활극을 벌였잖아. 그때 김영호 의장이 질서유지권 발동해서 퇴거해라는데 안 나가고 끝까지 새벽까지 활극을 벌인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12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전부 다 이게 공소기각이 뭡니까 이게? 무죄도 아니고 공소기각을 하는 공소기각. 아니 공소 가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공소기각. 이게 이게 판결입니까? 이런 판결 내린 사람을 이게 그냥 무조건 헌재 재판관 임명해야 됩니까? 헌재 재판관? 그런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때 재판할 때요. 요 12명이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하잖아요. 공소기가.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 되잖아요. 그 당이 노회찬이도 그 관련자 아닙니까? 노회찬. 근데 재판이 있기 6일 전에 노회찬이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후원의 밤에 가서 출판기념회를 간 거예요. 거기에 10만 원 내가 그때 법원행정처에 조사까지 받았잖아. 아니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정당 사건이 12명인데 그 6일 전에 노회찬의 후원의 밤가 출판기념회라고 그때 돈 10만 원 내가지고 그 법원행정처에서 공정성이 의심돼. 아니 재판 맡고 있는 사건에 후원의 밤가 돈 내면 이게 누가 이게 납득하겠냐고. 아니 공과사를 구별 못하는 이게 마은혁입니다. 그때 법원행정처의 진상조사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최악의 편향된 판사 아닙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거는 애교로 우리법 연구회 활동되기 문제 있지만 그걸 떠나서 본인이 국가 체제를 전복하고 공산화 통일, 자유민주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이 말하기에 본인이 내란 세력의 수괴였는데 이제 와서 내란 사건을 담당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자기가 판결하겠대. 와, 정말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덕성 검증도 해봐야 돼요. 청문회를요. 그러나 이게 반나절에 끝내겠다는 반나절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파봐야지. 이진숙 위원장은 이게 4번이나 했잖아. 4번이나. 빵 산 것까지 다 검증하더만. KBS 사장도 몇 번 했냐고, 몇 번. 요즘 이게 웬만하면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지금 이게 도덕성도 상당히 의심이 든다. 왜? 제가 알기로 이게 백수 거지, 운동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운동권이. 그렇잖아. 그럼 이게 판사는 어때요?
제 친구들에게 정상적인 판사는요, 전부 어떻게 돈 모아, 뭐 처가 떼기나게 본집이 아주 부자가 아니면 정상적인 판사 월급으로는 애들 교육시키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의 뭐 최저생계비 수준이단 말이에요. 공무원 월급이. 그게 이제 변호사 나가면 정관예우로 뭐 돈 좀 벌을지 모르지만, 근데요, 마흔억, 야, 재산도 엄청나네. 운동권 출신이 제가 알 때는 이게 진짜 거지였는데, 재산 신고액이 14억 4,400만 원, 14억 4,400 신고액입니다. 신고액. 근데요, 특이한 게 현금이요. 집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지, 판사도. 근데요, 현금이 7억 2,570만이다. 와, 요즘 이게 우리나라 게 웬만큼 부자라도요, 뭐 집은 있고 땅은 좀 있을지 모르겠어. 집 하나 있죠, 보통. 근데 현금이 7억 2,570만이면 쟤보다 훨씬 많네. 아니, 이게 뭐 쟤보다 많은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판사 마신 분이 이렇게 현금이 7억 2,570만 원? 검정 의심은 가죠? 왜냐하면 이게 판사 월급으로 이게 다 모아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뭐, 그럼 이게 어디 상속받았니? 아니면 이게 뭐 코인 투자를 했니? 주식 투자를 했니? 뭔가 이게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게 판사가 재택하면 되나?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으면 제가 알기로 이게 집도 부자,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강원도에. 그럼 이게 뭐 때문에 현금이 7억 2,570만 원이 있나? 이것도 이게 검증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검증은. 상속받았는지, 아니면 이게 혹시 뭐 주식이나 코인 투자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의심은 가잖아요. 판사가, 지금 여기 판사는 월급이 뻔한데, 어떻게 현금이 7억 2,500 이렇게 오기 어렵단 말이죠. 이것도 이게 철저한 검증. 따라서 이게 반나절 만에 대충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한덕수 대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임명권 자체가 없다고 저는 민주당이 주장했으니까 임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꾸 민주당이 주장하면 이 두 명은 안 된다. 도저히 정계선하고 만행은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임명권이 허수아비 권한은 아니에요. 허수아비는 아니다 말이야. 옛날에 최면희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 할 때 결격자니까 걸러다녔잖아. 그냥 대통령 임명권이 완전히 허수아비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든 국회에서 뭐 추천하든 결격사항은 명백할 때는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있고 대법원장 다시 추천하시오. 국회에 다시 추천하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임명권이 없으면 뭐 안 하면 제일 좋고요. 하여튼 민주당 이자들이요. 헌재를 이러면 6년간 6년간 정계선도 뭐 결정적인 결함이 있지만 근데 만약은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려고 했던 골수 운동권 중에 운동권 내란의 수괴로 처벌받은 정과가 있는데 그리고 판결도 완전히 편향의 극치 진짜게 편향된 판결을 해왔는데 이런 분을 6년 동안 헌재 재판관 시켜가지고 코미디지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라. 우리 헌법을 지켜내라. 이게 말이 되느냐고. 헌법 파괴세력가 한데 헌법을 지켜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절대 정계선 만의 임명은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